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확행인데요.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보다 일상의 작고 소소한 행복을 좇는 걸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즐거움을 주는 짧은 행복에 빠져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이러한 소확행을 추구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로 나와봤습니다. 과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가보실까요? 네, 대학생 친구분 한 명 모셔봤는데 소확행이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소확행을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보통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에서 소확행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보는 게 제 소확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 보면서 닌텐도 하는 게 좀 소확행인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와서 쇼츠나 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게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소확행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 짧은 릴스 같은 거나 동영상 쇼츠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제 소확행은 맛집 찾아다니기랑 그냥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 보기 이런 거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이제 특히 유튜브 타고 가다가 이제 릴스나 쇼츠 같이 좀 짧은 거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쇼츠나 릴스를 보는 게 어떻게 행복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많은 시간 투자해서 여가 생활을 하기 힘들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하거나 하면서 힘들었던 게 좀 해소되는 느낌? 좀 자극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파민이 터진다고 느껴서 고민거리들을 약간 잊어버리고 영화를 보면서 약간 유흥을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짧게 재미난 영상을 압축해서 보여주니까 이게 계속 그 텐션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밑으로 내리면 새로운 영상도 보이고 옆에 관련 영상들이 쫙 뜨니까 이게 재밌게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을 보낼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맛있으니까 기분 좋고 맛있으니까 먹게 되었는데 습관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행복을 느낀다기보다는 머리 안 쓰고 쉬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행동들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잠깐 기분 좋아지는 정도? 행복을 느낀다기보다는 아마 시간을 때운다, 시간을 죽인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릴스나 이런 쇼츠는 소확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쇼츠나 릴스 같은 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쇼츠나 릴스 같은 걸 시청을 하였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인지를 못할 경우가 많았었고, 또 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가끔 쇼츠 같은 거 보면 계속 왜 이러고 있나 현타 오기도 하고 해서 진정한 행복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이 확 갔을 때가 있어서 많이 후회를 하는 적도 있어서. 네, 이렇게 다양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도파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 위의 인터뷰와 비슷하게 느끼시지는 않나요?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이러한 행동으로 얻는 행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도파민 중독에 노출되어 점점 습관이 된 건 아닐까요? 매슬로의 욕구 발달 5단계 이론을 보면 우리가 소확행이라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생리적 욕구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술 마시는 행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만 커지게 될 겁니다. 욕구가 생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극적인 것만 쫓는 욕구 충족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욕구만을 따르다 보면 결국 도파민 중독에 빠지기 쉽죠.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도파민이란 무엇일까요? 도파민은 동물만이 갖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뇌신경세포에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로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되어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최근에는 쾌락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죠. 분비된 도파민이 전두엽에 도착하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 기분은 주로 즐거움, 만족감, 동기부여와 같은 느낌입니다. 동시에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운동 능력처럼 신체의 폭넓은 기능 조절을 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가면서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게 되는데요. 흔히 도파민 중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행위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뇌를 일컫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팝콘 브레인은 일상적인 자극에는 뇌가 반응하지 않고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일상의 소소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내성과 함께 쇼폼을 보지 않으면 무기력함과 보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는 금단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쇼폼을 시청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도파민 중독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 자체에 중독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도파민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꾸 하다 보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는 쾌락이나 자극만이 행복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너무 많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잔잔하게 도파민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최근 유행하는 도파민 디톡스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나요? 도파민 디톡스란 행복 호르몬, 쾌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런 도파민의 분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도파민 디톡스가 유행하면서 도파민 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파민의 분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도파민 디톡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파민 자체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파민이 너무 부족해도 또 너무 과잉 상태여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도파민의 낮은 적정선을 찾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역설적이게도 도파민 디톡스를 통해 집중력 향상, 일상의 활력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느끼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파민 적정량을 찾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강한 자극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덜 강한 자극에서 쾌락을 얻는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적정선으로 유지되는 도파민은 우리들의 소소한 행복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과 도파민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소에 고통과 쾌락이 함께 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쾌락에 대한 자극이 형성되면 처음에는 쾌락이 고통보다 큰 무게를 차지하며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쾌락 자극에 반복되어 노출된다면 점점 쾌락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반대로 고통에 실리는 무게는 더욱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쾌락이 아닌 고통 쪽으로 시소가 쏠려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고 행복과 도파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쾌락의 자극을 절제하고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시소의 모양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과 도파민의 균형을 잘 유지한다면 어느새 점점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가까이 있지만 행복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날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저 가까운 행복을 보지 못한 채 강렬한 자극과 도파민의 분비가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자신만의 행복 기준은 점차 모호해질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진정하고도 가치 있는 소소한 행복을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요? 여러분은 행복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행복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강한 도파민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도파민이 주는 쾌락에만 끌려다니기보다도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한강의 푸른 물결과 청년들의 활기찬 에너지,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나요? 이처럼 소소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인지하고 또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당신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행복을 들려주세요.